일단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대입의 기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대학교 입학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는 게 유리한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솔직히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이라서 뭐 이제 아시는 것도 많겠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건 좀 기초적인 내용으로 주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을 듣고 나시면 뭐 솔직히 뭐 유튜브 같은 데 많은 강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듣는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이제 대학교 입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대학교 입시 전형에는 크게 이제 수시 전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시 전형이라는 거랑 정시 전형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수시 전형은 이제 원서를 쓸 수 있는 카드가 6장의 카드를 가지게 되고요. 정시는 총 3개의 카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시는 6장을 쓸 수 있고, 정시, 수능은 이제 3장의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수시 전형에는 크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교과 전형이라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로 종합 전형, 요 두 가지를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실제로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불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수시를 쓸 게 없으니까. 얘는 6장의 카드를 더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뭐 수시를 쓰는 학생은 정시 6장이랑 수시 6장이랑 정시 3개를 쓸 수 있으니까 총 9개를 쓸 수 있는데,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3장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논술 전형이라고 있는데, 이 논술 전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각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들어가지 않고 각 학교의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정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형들의 인원이 얼마나 뽑는지를 먼저 좀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먼저 보시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 대학교를 좀 봤을 때는 교과 전형의 인원을 봤을 때 44% 정도의 인원이 뽑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머님 느꼈을 때. 근데 솔직히 어머님들이 보내시고 싶어하는 대학교들은 여기 밑에 쓰여 있는 대학교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그죠? 뭐 서강대, 성균관대, 뭐 한양대, 뭐 중앙대, 경희대, 외대 또는 시립대, 이화여대, 요런 대학교들을 보면 이제 상위 19개 대학을 봤을 때 인원의 비율을 보시면 교과 전형의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껍데기만 봤을 때, 어머님들이 그냥 크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교과 전형이 44%를 뽑는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교과 전형에 저희가 가고 싶은 대학교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까지 다 합치면 44%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교과 전형의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시면 수능 전형이 좀 많죠. 42% 정도나 수능으로 뽑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종합 전형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수시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랑 종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교과랑 종합을 봤을 때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교과가 인원이 많겠지만, 실제로 부모님들이 보내시고 싶어하는 대학교는 종합 전형이 좀 더 인원이 많다라는 걸 어머님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내신 교과랑 종합의 차이는 뭔지가 또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차이가 뭐냐? 일단 교과 전형은요, 정량 평가를 하고, 그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를 합니다. 정량 평가라는 게 뭐냐면 매우 객관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딱 정확한 양을 딱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걸 정량 평가라고 하고, 정성 평가는 여기도 쓰여 있듯이 학습 동기를 보고 또는 학생의 노력을 보고 학생의 과정을 봅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봐도 좀 약간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죠. 그죠? 뭐 이걸로 어떻게 학생을 뽑아, 이제 그걸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먼저는 정량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량 평가가 쉽게 말하면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일반 고등학교를 가는 학부모님들은 일단 교과 전형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정량 평가에는 특히 첫 번째 교과별 등급이 있고요. 지금 이제 어머님 때는 5등급제로 바뀐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5등급제로 바뀌어서 교과별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눠지고요. 두 번째, 성취도라는 거는 A, B, C, D. 지금 벌써 중학교 때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A냐, B냐, C냐, D냐. 그게 이제 성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원점수는
실제로 학교에서 받은 점수, 딱 뭐 90점, 뭐 95점 또는 85점, 딱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게 정량평가입니다. 일단 먼저 정량평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텐데, 정량평가라는 거는 뭐냐면요, 어머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등급인데, 이 등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정량평가에서 좀 중요한 거는 솔직히 시수예요, 시수. 시수가 뭐냐면 일주일에 이 과목을 몇 번 들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통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수업이 4번 들었을 겁니다. 보통 국어는 4번이 일반적이에요. 학교마다 이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국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과학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드린다면 과학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 일주일에 수업 시간이 한 2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국어를 만약에 1등급 받고 과학을 2등급 받은 학생과 어떤 학생이 국어를 2등급 받고 과학을 1등급 받은 학생을 데리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다라면 이 등급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이 학생은 1 곱하기 4가 돼서 4 더하기 그 다음에 과학도 2 곱하기, 그러니까 등급 곱하기 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 돼버리니까 8이 되는 거고, 이 8을 뭘로 나누는 거냐면 6으로 나누는 겁니다. 6으로. 그러니까 총 시수가 6시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보면 얘가 뭐 1.3333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만약에 국어를 2등급 맞고 과학을 1등급 맞는다고 생각하면 국어는 4 곱하기 2가 되니까 8이 돼버리는 거고, 과학은 2 곱하기 1이 되니까 2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이 돼버리겠죠. 만약 6을 뭐 10으로 이제 나눈다라고 하면 대충 뭐 1.666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학생은 똑같이 1, 2등급, 얘는 2, 1등급, 똑같이 1등급, 2등급이 맞지만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는 얘는 1.3등급이 나오는 거고 얘는 1.67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국영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결국 시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들었는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과목을 딱 처음에 이제 시간표가 나왔을 때 이 과목이 뭐가 제일 많이 들었는지. 그래서 과목이 많이 들은 거에 대해서 비중을 높여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내신 등급 비율을 보시면 바뀌었어요. 현재 고1부터 바뀌었습니다. 현재 고1부터 이제 지금 중3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5등급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원래 1등급이 4%거든요. 이 4%라는 등급이 되게 어려운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이제 4등인 거라면, 그죠? 10%는 이제 100명 중에 10등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등급 따기가 쉬워진 건 맞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워진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1등급이 10%인데 원래는 10%면 거의 2등급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2등급이 11%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2등급 학생들이 이제 1등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 따기는 쉬워진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걸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나쁜지는 알게 되실 건데, 어쨌든 지금은 현재 5등급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먼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량평가라는 거,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렇게 따지는 거, 지금 요런 식으로 딱 따져서 대학을 입학하는 방법을 제가 정량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량평가는 되게 객관적이에요. 왜냐면 딱 요거만 따져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이 붙은 대학에 이 학생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불법 범죄예요, 범죄. 쉽게 말하면 얘는 1.3이고 얘는 1.6이면 무조건 얘가 합격해야 돼요. 그게 정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딱 객관적이에요. 얘가 1.3이면 얘는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얘가 붙고 얘가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량평가에는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일단 첫 번째로 학생이 속한 집단의 반영 여부. 무슨 말이냐? 자사고냐 일반고냐의 차이가 엄청 크겠죠. 서울에 있는 뭐 파락군의 고등학교냐 아니면 뭐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되게 크겠죠. 일단 먼저 이 아사는 내신 따기가 쉬운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통 이렇게 학부모 설명회를 요때 한번 하고 연말에 한번 하는데, 연말에는 여기에 타 지역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와 계세요. 되게 많이 문의를 하셔서 와서 여기서 듣고 가십니다. 그만큼 일단 아사는 먼저 내신 따기는 쉬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적 추이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딱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얘가 고1 때는 뭐 되게 잘했는데 고3 때 떨어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되게 못했는데 고3 때 되게 잘한 학생이 있다라면 당연히 대학에서는 고3 때 잘한 학생을 뽑고 싶겠죠. 하지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이렇게만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공 과목에 부적합한 학생들이 되게 많겠죠. 예를 들어서 얘는 수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영어가 1등급이고 수학은 3등급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이 등급으로만 보고 대학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까지만 얘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뽑아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얘가 만약 수학을 더 못하는 학생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정량평가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들어보시면 그래서 정량평가가 문제겠구나라는 거를 대학교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대학교에서 자꾸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을 자꾸 이제 선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량평가로 의해서 대학을 어느 정도 갈 수 있냐라고 먼저 보신다라면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등급입니다. 지금 어머님들,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들의 아직 대학 입시 결과가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1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상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등급이 나와야 얘가 어디를 갈까라는 거 지금 일단 불가능해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등급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가채점을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본다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1등급이어야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1등급이 아니면 대학을 못 간다라고 생각해야죠. 인서울은 일단. 그러니까 1등급을 놓치면 대학을 못 가요. 아예. 이거를 이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나누기 2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이제 주변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3등급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충남대를 갔어 이러면 1.5등급이 충남대를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한 반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등급이라는 이 실력이 되게 많이 다운됐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위에 있는 세대랑 어머님네 세대는 지금 완전히 다른 그 입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위에 있는 학년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2등급이면 뭐 서울에 있는 데 가지. 지금 원래 2등급 초반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얘네 때는 못 가겠죠. 왜냐하면 2등급이면 거의 지금 4등급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4등급이 어떻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어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1등급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10%니까 1등급이 무조건 나와야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쓸 수 있다. 이게 교과 전형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이 무조건 붙는 거, 이 학생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딱 되게 객관적인 점수. 근데 여기에 일단 보면 서울대가 없죠? 그죠? 서울대는 일단 교과 전형을 뽑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면접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 또 특이한 점이 있죠. 연대가 분명히 한양대보다 더 세다라는 건 어머님들 다 아실 텐데 여기 보면 한양대가 등급이 더 높잖아요. 그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연세대는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고요. 수능 최저 등급.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양대는 수능 최저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양대는 그러니까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쓰겠죠. 나 이거 수능 이거 못 맞추겠는데 하는데 한양대를 엄청나게 많이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의 내신 성적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랑 연대랑 비교했을 때 한양대가 더 높습니다. 현재로서. 그런데 한양대도 이제 수능 최저가 생깁니다. 수능 최저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학교에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다 생길 겁니다. 이제부터.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모든 대학이 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연대, 한양대, 이대, 중앙대 정도를 가려면 무조건 내신 1등급을 단 한 번도 모든 과목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됩니다. 과학은 2 맞으면 어쨌든 2가 들어가는 순간 1이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가 나오면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10% 이내에 들어야 돼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든 과목을 다 1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 좀 생각해 놓으시고 이 페이지는 잠깐만 이렇게 접어 놓을게요. 이 페이지는 잠깐만 접어 놓을게요. 제가 좀 이따가 비교를 하나 해드리려고. 자, 그러면 지금 정량평가만 가지고 대학을 간다라면 당연히 이렇게만 대학을 간다라면
어머님들은 계속해서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무조건 촌동네 가가지고 등급 잘 나오는 게 무조건 유리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들이 안전장치를 걸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자, 수능 최저 등급. 니네 너 붙여줄게. 대신 너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실제로 수능 최저 등급을 잠깐 보시면요. 고려대를 잠깐 보시면 4개 영역 중 4개 영역이라는 게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중에 3개 영역만 계산해서 7등급만 맞아 갖고 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네가 제일 잘하는 과목 3과목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 등급을 2등급, 2등급, 뭐 3등급만 맞아가지고 와라고 하는 게 합격 기준선입니다. 너 뽑아줄게. 대신 이 정도는 맞아야 와야지 라고 하는 게 최저 등급이에요. 근데 어머님들 실제로 고려대를 정시로 가려면요. 111을 맞아야 돼요. 그래도 떨어지는 게 고려대예요, 어머니. 111을 맞아도. 근데 223만 맞춰가지고 와라는 게 최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완화해서 뽑아주는 거죠. 너 3년 동안 어쨌든 학교에서 되게 고생했으니까 요 정도는 맞춰가지고 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뭐 맞추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수능 최저 등급을 보시면 만약 건국대로 말씀드리면요. 514명을 뽑는데요. 일단 16,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건국대에. 그런데 그 중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인원이 9,000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못 맞춰요. 이게 되게 쉬운데 학생들한테는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능으로는 절대 못 가는 거를 요 정도만 맞춰가지고 와 하는데도 다 떨어져요. 거의 한 50%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가 중요한 거냐? 최저 등급만 잘 맞추면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결국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내신 등급 잘 맞추고 어느 정도 수능 점수만 같이 나와준다라면 다 합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죠. 그냥 내신 관리 잘하고 수능 어느 정도만 맞춰가지고 와. 이게 그냥 정량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모두 다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은 어떻게 보면 엄청 단순해요. 학교 시험 잘 보고 수능 잘 봐. 그럼 난 너 뽑아줄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필요 없어. 그냥 성적 잘 받아갖고 와. 이게 딱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교과 전형은 제일 단순합니다. 이게 아산 지역에서 제일 가기 쉬운 전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신 따기 쉽죠? 그 다음에 수능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되죠. 근데 실제로 또 막상 가면 어려워요. 이 방법도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접어놓으라고 한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등급 차이가 상당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쵸? 아까 전에 뭐 연대, 한양대 보시면 한양대 뭐 1.2등급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1.98등급, 2등급까지 나와도 한양대를 합격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종합전형이 있는데 서울대 종합전형이 한 1.44 정도.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평균 등급입니다. 평균 등급이기 때문에 1.44가 평균인 거지 그 밑에 뭐 2점대 애들도 붙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평균 등급입니다. 이 종합전형은 쉽게 뭐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냐면 깜깜이 전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종합전형은.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제가 정성평가는 어떻게 뽑는다고 했냐면 학생의 노력과 학습 동기와 이 학생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뽑는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학생을 얘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평가 방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그거를 평가하는 게 종합전형이에요. 실제로 대학교에서 왜 이 학생이 합격하고 이 학생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든 대학교에서 정량평가는 아까 전에 이 학생이 떨어지면 범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종합전형은 얘가 떨어져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뭐라고 말하냐? 얘는 학습 동기가 부족해. 얘는 노력이 부족했어. 이게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쉽게 말하면 대학교 자기 입맛대로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뭐 부모님들이 막 뭐 논문을 대신 써주고 막 이런 사건들, 입시의 그 입시 비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합전형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자기 입맛대로 뽑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4년도부터 교육부에서 대학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을 3가지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입시 비리 이런 걸 좀 막자. 그래가지고 발표된 게 이 크게 3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 부모 배경 및 외부 요인을 차단하겠다. 무슨 말씀인지는 좀 이따 전달 드리겠고, 두 번째, 출신고교 후광 효과를 차단하겠다. 어디 고등학교인지 중요하지 않게 만들겠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로는 정시를 확대시키겠다라고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부모 배경 외부 요인 차단에는 뭐를 했냐? 일단 3가지를 폐지시켰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부 정규 교육과정 이외 활동 대입 반영 폐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이따 드릴 거고. 두 번째,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것만 해도 정말로 고3 학생들이 원래 3학년 1학기 때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엄청난 돈을 지불했죠. 서울에 가서 대피를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로는 교사 추천제가 폐지됐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원래 각 학교에 전교 1등부터 뭐 30등까지가 있으면 1등부터 2등까지는 서울대, 뭐 3등부터 4등까지는 뭐 연대, 고대, 5등부터 6등까지는 뭐 또 뭐 한양대 이런 식으로 교사 추천제가 있었어요. 뭐 전교 15등부터 16등까지는 뭐 동국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나열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 전교 등수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딱딱 배열을 해줬거든요. 너는 어디를 추천해줄게. 근데 그게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가지가 일단은 먼저 폐지됐습니다. 여기서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게 첫 번째인데, 첫 번째에서 뭐가 폐지됐나 보시면 일단 동아리 활동이 폐지됐어요. 동아리 활동. 예전에 이 동아리 활동이 진짜 중요했거든요. 동아리 활동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학교 내에서 하는 동아리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들끼리 막 뭔가 동아리를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학생들이 그거 동아리 활동을 하느라 진짜 공부하기가 되게 버거웠었거든요. 어쨌든 동아리 활동이 폐지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봉사활동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솔직히 뭐 진짜 뭐 어떤 학생이 뭐 대학교 가서 뭐 봉사활동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봉사활동 다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경력 다 폐지됐어요. 막 뭐 특이한 뭐 상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네, 그런 걸 다 폐지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독서활동도 다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책 읽고 그거에 대한 뭐 감상문 쓰고 이런 것들도 다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게 그냥 자율활동, 자기가 뭐 어떻게 고등학교 때 이런 생활을 했다라는 그냥 간단한 500자 내외의 서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진로 활동. 여기서 또 이제 진로 희망 분야를 대입에 미반영한다는데 이것도 예전에 말들이 되게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학생의 꿈이 예를 들어서 뭐 의사였어요. 2학년 때 얘가 꿈이 바뀌어서 만약에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일갈성이 없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왜 말들이 많았냐면요. 여학생들이 보통 초반에 이렇게 뭔가 의사 이런 꿈을 꾸다가 고3 때 되면 성적은 어느 정도 다 나오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는 애들이 다 교대로 가버려요. 교대. 꿈이 막, 왜냐면 여학생들은 일단 그때만 해도 교대가 엄청 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갑자기 고3 때 돼가지고 다 교대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갈성이 없는 걸 이렇게 걸러냈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직업을 쓰긴 쓰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쓰긴 쓰지만 대학교에서 그걸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뭐 1학년 때 너 뭐 처음부터 의사라고 써라 뭐 이런 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마음대로 쓰면 돼요. 특히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진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700자 정도 제출하는 게 있는데 요즘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고1 때 의사였는데 고2 때 변호사가 꾸민 학생들이 있다라면 그 학생을 더 높이 평가한대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어쨌든 간에 의사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던 학생이고 변호사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여기도 조금 얘가 뭔가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다 다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다 미반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상경력 미반영, 진로 희망사항 미반영, 뭐 창의적 체험활동, 뭐 동아리 활동 다 미반영, 독서활동 다 미반영이에요. 여기서 딱 반영되는 게 두 개 보이시죠? 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니까 신경 쓰실 거 없고, 8번과 10번이에요. 10번은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글이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솔직히 진짜 이 학생이랑 뭔가 원한을 갖지 않은 이상 아름답게 써줍니다. 자, 얘가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되게 뭐 좋다 이렇게 써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저 8번이거든요. 8번을 보통 세특이라고 많이 말해요. 네, 세부특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써주는 게 있어요. 수학 선생님이 써줘요. 이 학생은 수학을 막 엄청 잘하고 막 되게 수학에 독보적이다 막 이런 말들을 써주는 것, 또는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뭐 별로 집중력이 좋지 않다 이런 말을 쓰는 교과 선생님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과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어차피 다 좋게 써줘요. 뭐 부모님이랑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학생이, 그리고 자기 애가 좋은 대학교에 가기를 원하죠. 근데 교과 선생님은 달라요. 어차피 이 학생 그 과목만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행동이 좋지 않으면 안 좋다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경을 써줘서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보통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학생들 보고 써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써줄까? 네가 써가지고 갖고 와. 그럼 내가 그대로 써서 올려줄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어쨌든 지금 요런 것들이 다 폐지됐고요. 첫 번째 폐지된 거. 두 번째는 출신고교 후광 효과를 차단하겠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무슨 말이냐? 얘가 이제 대학교에 원서를 쓰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 고등학교 출신인지 나오지가 않아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일고 출신인지, 뭐 공주사대부고 출신인지, 아산고 출신인지, 뭐 삼성고 출신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면접이 있더라도 교복을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복을 입고 가서 면접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디 고등학교 출신인지를 대학교에서 절대 금지를 시켰어요. 더 이상 볼 수 없게. 그러니까 얘가 어디 고등학교 출신인지 알 수 없고 어디 지역 사람인지도 알 수 없게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원래 그 고등학교에서 우리 고등학교 이 정도로 잘하고 있어, 우리 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이 여기 어디 갔어라는 걸 원래 대학교에 어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한 거를 일단 출신 후광 효과를 차단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종합전형을 깜깜이 전형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얘 왜 뽑았는지 설명해라고 한다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거의 그리고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얘가 더 잘하니까, 얘가 면접을 더 잘 봤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실제로 3번은 뭐 솔직히 의미는 없겠죠.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후광 효과가 차단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러니까 왜 이걸 차단시키기 시작했냐면, 옛날 기사긴 하지만 실제로 고등학교에는 서열이 있다라는 거죠. 어머님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뭐 교육부만 빼고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당연히 어디 고등학교가 더 잘하고 어디 고등학교 못한다는 것 서열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서열 때문에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 1.3등급이랑 외고 국제고 2.86등급이랑 거의 동률로 본다 이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출신 고교를 가리겠다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교에서는 출신 고등학교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얘가 어디 고등학교 출신인지도 몰라요. 되게 답답하겠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잘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는 게 좋았을 텐데 다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학종의 장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 이거 잘못 뽑았다가는 이거 된통 당하겠네 이거였죠. 옛날에는 만약에 솔직히 한일고야. 예를 들어서 한일고면 한일고 3등급이에요. 잘하는 친구잖아요. 한일고 3등급 진짜 잘하는 친구거든요. 한일고 3등급이면 얘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면 얘가 이제 학교 이름이 가려져 있고 3등급이에요. 그러면 지금 되게 불리하겠죠. 어쨌든 자사고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원래 학생부 종합은 대학교에서 왜 만들어 놨냐면요. 잘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뽑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맞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그냥 잘하는 애들 뽑으려고 한 거고, 종합전형은 어디 고등학교 애들, 자기 잘하는 특목고 애들 뽑으려고 솔직히 만들어 놓은 그 전형이었거든요. 종합전형이.
그런데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종합전형이 되게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요걸로 인해서 학종 뭐 전형의 변화가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2024년에 고등학교 이게 한번 일어났거든요, 이제. 근데 일반고한테 별로 수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디만 해보면 얘가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이 입학사정관들이 다 알더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얘가 몇 마디만 해봐도 얘가 어디 출신인지 얘가 얼마나 잘하는 친구인지 그걸 다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고 수혜는 뭐 무의미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4년 이야기니까 갈수록 이제 근데 그렇다고 막 뭐 완전히 뭐 안 좋다기보다는 어쨌든 일반고 학생한테는 좋긴 좋은 거긴 맞아요.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를 가려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만 잘해도 조금은 효율성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는 지금 이런 그 교육부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켜라 라고 하니까 대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 일단 첫 번째로 학종 인원을 조금씩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의 인원을 조금 축소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을 어쨌든 간에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을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확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한양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없다고 했잖아요.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교에서 지금 수능 최저에 그걸 잠그고 있어요. 수능 최저로. 그러니까 수능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잘해도 수능 못 보면 대학을 못 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학생 이렇게 만나보고 그냥 간단한 면접이었다면 이제 좀 구술 면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학생에 대해서 뭔가의 그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의 면접으로 조금 강화되고 있다는 걸 어머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자기는 어떻게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냐면 이렇게 발표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수 과목, 두 번째 내신 등급, 세 번째 세특 요 세 가지를 보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그 가린다고 했잖아요. 그 고교 그 블라인드. 근데도 실제로 일반고한테 분리 이익이 별로 없다고 했죠. 그게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게 바로 이수 과목 때문이구나. 이수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수 과목 때문에 그런지는 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서울대학교에서 보세요. 첫 번째 이수 과목을 먼저 보겠다. 두 번째 내신 등급을 보겠다. 세 번째 세특을 보겠다예요. 순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걸 이수 과목으로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사고에서 특목고에서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 과목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사고에서 자기 애들을 학교 이름을 가려놓으니까 야 니네 과목을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과목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니네 이거 들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랑 자사고가 티가 나죠. 왜냐하면 이수 과목은 볼 수 있거든요. 이수 과목을 보는데 막 이런 게 들어있어요. 막 실제로 막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과목들이 막 들어있어요. 왜 일반고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생성할 수 없냐면 선생님이 수급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많은 학생들을 다루는데 이런 것까지 공부하라고 하면 그 학교 쌤들 그만둬야 됩니다. 진짜로 그만큼 일반고 학교 쌤들이 할 일이 되게 많고 어쨌든 간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이제 자사고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이게 실제로 삼성고에 있는 과목들이에요. 어머님들. 삼성고에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고에서는 한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사고 특목고에서는 막 이만큼 만들어내요. 수학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듣는 게 틀리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뭐가 문제냐. 일반고 학생들이 문제가 그럼 어쨌든 간에 일반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먼저 미적분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미적분이란 과목이 솔직히 수학의 보통 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미적분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 학생들이 제일 이과 학생들이 필히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대학교에서도 이공계 계열을 가는데 미적분을 안 듣고 온다? 당연히 뽑질 않아요. 이수 과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고에서는 미적분을 듣는 비율이 확 줄어들어요. 삼성고는 미적분을 듣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럼 그 차이가 어떤 차이를 이루어내냐면 아까 전에 결국은 등급제란 말이에요. 똑똑한 애들은 자기가 이제 일반고를 갔는데 자기가 좀 똑똑해요. 어쨌든 이과를 가야 돼요. 그럼 미적분을 당연히 선택을 해야겠죠. 그런데 미적분을 듣는 인원이 한 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교에. 학교 인원이 300명인데 30명밖에 안 돼요. 그럼 30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는 지금 4%라고 따졌을 때는요, 어머니? 지금 현재로 4%라고 따졌을 때는 30명 중에 4%면 전교 1등 해야 돼요. 전교 1등만 1등급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만큼 일반고 학생들한테 니네 듣고 싶은 과목 들어라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 듣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너무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기하라는 과목도 이공계한테 좀 필수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산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하가 폐지된 적도 있어요. 폐강됐어요. 왜냐하면 신청한 인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한 20명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강시켜버렸어요. 그럼 그 20명들은 자기는 이공계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과목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제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서로 학교들끼리 이렇게 좀 조인을 해서 이제 서로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생기고, 그다음 뭐 온라인으로도 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만큼 자사고 특목고에서는 머리를 씁니다. 이렇게 다른 과목들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듣게 막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블라인드 처리를 해도 대학교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고2, 고3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시작되기 전 학생들이거든요. 고교학점제가 딱 시작이 됐어요. 지금 현재 고1부터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직 고교학점제가 아직 뚜껑도 안 열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의 시작은 고2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2부터 선택 과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1 애들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시작됐지만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들어야 돼요. 고2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직 뚜껑도 못 열어본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뽑겠다라고 했냐면 수시에서 이수네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를 보겠다. 두 번째, 당연히 성취도를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자사고가 엄청 불리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든다면요. 이 자사고 학생들이 이 과목들을 왜 들을 수 있었냐면요. 등급이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성취도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자사고에서 과목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고 너네 다 들어 해놓고 다 A를 줘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등급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를 이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90점 이상만 맞으면 A예요.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이것도 다 등급제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못 들어요. 자사고 학생들도 쉽게 이 과목들을 선택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약에 심화수학을 듣고 싶어요. 근데 1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전교 1등이야 1등급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1등급이 안 되면 대학 가기가 어려워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이 신청을 하는데 예전엔 10명 신청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학교생들이 다 A 줄 거니까요. 10명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2등을 해요. 만약 전교 2등을. 또는 만약에 5등을 해버려요. 엄청난 큰 불이익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등급에서 그 과목도 합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고교학점제가 자사고한테는 엄청나게 불리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요, 또 자사고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예상입니다. 왜냐면 아직 뚜껑이 안 열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사고한테 엄청나게 불리해지는 건 맞아요. 일반고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유리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진짜 이제는 쉽게 선택 못 해요. 왜냐하면 이거 선택했다가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 들으면요. 그러면 불리해지거든요. 왜 일반고에서 아까 미적분을 선택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일반고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선택을 안 하냐면 미적분이라는 건 어쨌든 이공계 학생들이 가는 데인데 솔직히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는 당연히 미적분을 다 듣겠죠. 왜냐하면 생각이 있는 애들이니까요. 생각이 있는 애들은 미적분을 들어야 돼요.
미적분을 안 들으면 서울대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수 과목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미적분을 선택을 안 해?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이공계에서 일단 미적분을 안 듣는 애 일단 서류에서 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들어야만 해요. 그런데 왜 일반고 학생들이 미적분을 안 듣냐면요. 자기 등급 떨어질까 봐. 수학을 좋아해도 1등부터 50등까지 분명히 다 들을 거거든요. 잘하는 학생들은 다 들을 거거든요. 그럼 자기 들으면 자기가 전교 51등이면 자기 거기서 꼴찌할 건데요. 그럼 9등급 뜨는데요. 9등급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학 같은 경우 4시수인데 9등급 뜨면 9, 4, 36이에요.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적분을 쉽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의 인원이 막 30명, 4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만큼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못 듣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아, 내가 나보다 잘하는 친구가 너무 많이 들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못 들었던 거예요. 그 일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자사고에서도. 왜? 이게 다 등급으로 매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사고도 실제로는 이제 조금은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예상하건대 자사고가 그래서 조금 불리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사고가 불리해지는 이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사고는 뭐를 어느 정도 급을 말하냐면 일단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자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고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학교는 아닙니다. 삼성고는 종합전형으로 가는 대학교예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학교는 보통 한일고나 북일고 요 정도가 보통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수능이 쉬워져요. 일단 좀 이따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수능이 지금 고교학점제 학생들부터 수능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수능이 엄청나게 쉬워질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 수능으로만 뽑는 서울대가 아니야 이제 수능으로만 안 돼. 먼저 수능으로 3배수를 뽑아놓고 그중에 내신 성적을 같이 반영해서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무슨 전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시 교과 전형이 돼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먼저 학생들을 뽑아놓고 그중에 예전에는 수능 점수가 딱 있으면 수능 점수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서울대가 4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뭐 380점이 붙었어요. 서울대에서. 근데 381점이 떨어졌어요. 만약. 이것도 범죄예요. 범죄. 이것도 말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면 얘가 붙었는데 어떻게 얘가 떨어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질 수 있다고요. 왜 떨어질 수 있냐고요? 내신 성적을 보겠다는 거예요. 왜? 수능이 쉬워져서요. 수능이 왜 쉬워지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능이 쉬워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반고한테 좀 유리해져요. 이게 왜 일반고한테 갑자기 이렇게 딱 유리해졌냐? 원래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시행되려고 했었냐면 자사고랑 외고를 다 폐지시키고 나서 하려고 했었던 정책이에요. 그런데 뒤쪽 먼저 잠깐 설명드릴게요. 원래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을 했죠. 문재인 정부가 먼저 고교학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게 뭐냐? 외고랑 자사고를 모두 다 폐지시키겠다. 그렇게 해야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왜냐면 지금 자사고한테 너무 불리하잖아요. 누가 봐도 불리하잖아요. 자사고가. 근데 왜 자사고가 그러니까 이제 자사고랑 외고를 다 폐지시키고 나서 모두 다 일반고로 만들어 놓고 나서 똑같이 경쟁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고교학점제예요. 근데 고교학점제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에서는 무전공자 선발이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무전공자를 되게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과를 갈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직업을. 근데 고교학점제는 뭐냐? 니네가 원하는 과목을 많이 들어라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고등학생한테 말이 되나요? 대학생들도 아직 자기의 꿈이 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처음부터 원래 잘못된 정책이긴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도 뭐 너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더 문제점이 뭐냐? 원래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외고를 없애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자사고 외고를 그냥 그대로 살려놨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원래 모든 이 학점제를 고교학점제로 하면서 이걸 없애려고 했어요. 등급제를.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처럼 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오면서 아니야 하면서 상대평가를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정권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고교학점제는 불완전한 상태예요. 이건 지금 무슨 마루타죠. 지금 쉽게 말하면 그냥 시험 상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막 지금 막
불만이 엄청나죠. 근데 아직 고교학점제 시작도 안 했어요. 내년에 이제 시작됐을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야 니네가 좋아하는 과목 선택해서 들어라고 했는데 그 과목에 등급이 나와버려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쉽게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죠. 이 친구가 나보다 잘하는데 이 과목을 들어? 그럼 자기는 한 발 빼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고교학점제랑 상대평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자체가 잘못된 게 대학교에서는 무전공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공이 없이 그냥 자율 1학년 때는 니네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2학년부터 니네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라는 게 요즘에 대학교의 트렌드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거꾸로 야 네가 원하는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들어서 공부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지금 모든 게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뭐가 됐죠? 이재명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근데 물론 현재 중3 학부모님들은 바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고제 때문에 일단 지금 근데 중2, 중1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중2, 중1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현재로서는 고교학점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자사고가 불리해요. 누가 봐도. 자사고가 너무 불리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고교학점제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만 들으면 엄청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보시면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 니네가 좋아하는 과목을 니네 마음대로 들어. 192학점만 채우면 돼 이거예요. 192학점만 채우면 총 192 시수만 채우면 돼. 이게 일단 고교학점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대학교 그 졸업학점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리고 나서 수강 신청은 니네 마음대로 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수강 신청은 니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데 그걸 딱 정해줘요. 3개. 이 셋 중에 하나 해라고 정해줘요. 왜 이 셋 중에 하나 해라고 정해주냐면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얘가 이 과목 듣기 싫다고 2교시에 갑자기 나갔다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교시에 깔리는 과목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은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이 3과목 중에 너 하나 선택해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3개의 과목 중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머리를 써야 돼요. 이제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뭐를 안 들을까? 왜냐면 나는 지금 수학과를 가야 되는데 수학과에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네? 안 되겠다. 나는 그럼 영어를 들어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선택 못합니다. 자기가 등급이 나오는데 어떻게 선택해요? 그 다음에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같이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절대평가만 갔어야 돼요. 그런데 상대평가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수 과목이 어려워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학점 취득은 40점 이상을 못 맞으면 얘네들이 이제 F가 떠요. 대학교랑 똑같아요. 그래서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수강을 하는 게 어떻게 재수강을 해야 되냐? 방학 때 이제 보충 수업을 막 해야 되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럼 엄청 힘들겠죠. 왜냐하면 얘 F 때렸다가 자기가 나와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모든 과목이 다 상대평가가 다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안 들어가는 게 사회랑 과학의 융합선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요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5등급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학의 모든 과목들도 다 이제 석차 등급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차 등급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와요. 석차 등급. 딱 안 나오는 게 사회랑 과학의 융합선택이라는 그 부분만 빼고는 모든 게 다 등급. 그러니까 자기가 듣는 순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순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머리를 쓰겠죠.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을까? 자기의 그 진로랑은 전혀 상관없이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너무 안 맞는 정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 성적 통지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성적 통지표인데요.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수행이라는 부분의 비율을 한번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공통수학의 여기 수행 비율을 한번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수행의 비율이 좀 높죠. 예를 든다라면 요걸로 제가 한번 띄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수학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지필 20, 그 다음에 수행 60이에요. 그럼 수행이 엄청 높잖아요. 왜 수행이 높게 된 줄 아세요? 2를 안 맞게, 그러니까 F 안 뜨게 하려고요. F 뜨면 학교생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보강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학교생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비율을 엄청 높여버리는 거죠. 수행의 비율은 선생님들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점수니까요. 그래서 수행 비율을 엄청 높여버립니다. 수학이 솔직히 지필 20이 된 적이 없어요. 최소 뭐 35 또는 30이었는데 20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학교 재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의 비율을 엄청 높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 물론 얘네가 저희 학원에 다 이번에 수학 전교 1등 한 학생들일 건데,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겠죠.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다 100점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행평가 점수는 무조건 잘 줘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수행은 나쁘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 비율을 높여서 학생들이 F가 안 뜨게만 만들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지필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지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다 100점, 나머지 이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낮다고 지필을 무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비율은 어차피 수행 비율은 왜 높였다고요? F 안 뜨게 만들려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건 다 100점이에요. 어차피. 조금만 성실하면 다 100점이에요. 이거는 다 100점이고 요거 가지고 어차피 평가가 돼요. 요렇게 수행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수행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지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행이 중요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행은 어차피 다 100이에요. 그러니까 지필이 중요한 거죠. 수행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수행을 어떻게 하냐, 뭐 남고 같은 경우는요, 그냥 뭐 교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와라 해서 그거 다 써서 그냥 제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시험도 뭐 몇 문제 알려주고 거기서 이 시험에서 나오니까 공부해 갖고 와 해서 그 시험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행은 거의 다 좋게 줄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비율이 높다고 수행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좀 보셔야 될 게, 이 학생을 잠깐 보시면 이 학생이 지금 보시면 영어를 잠깐 볼까요? 영어를 잠깐 보면 34등 했어요. 정교. 이게 정교 30, 이게 정교 30, 이게 수학 정교 1등, 영어 정교 34등. 근데 앞에 2등급 떴죠. 이 학생이 만약에 학교 인원이 340명이 넘었으면 1등급이에요. 학교 인원이 340명이 안 넘었기 때문에 2등급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까운 학생이죠. 지금 쉽게 말하면 진짜 보통 지금 아산에 있는 학교들의 인원이 한 330명에서 많으면 400명이 넘어가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인원이 적은 학교였기 때문에 2등급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원도 중요합니다. 인원이 많은 학교가 무조건 유리해요. 인원이 많은 학교를 보내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영어는 또 뭐 30%잖아요. 그죠? 영어는 30%인데 수학은 25예요. 수학에 자꾸 수행의 비율을 높이는 이유는 애들이 수학을 잘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점수를 높여야 되니까요. 계속 점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수학의 비율을 조금 이제 지필의 비율을 낮추고 수행의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고교학점제에서 F가 안 뜰 테니까요. 그래야 학교생들이 보강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교학점제는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뀔 거예요. 분명히 바뀔 건데 언제 바뀔지는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죠. 지금 또 교육부 장관이 새로 바뀌었죠, 이번에.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 이거 지금 이제 이거 고교학점제 시작하면 자사고 어머님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불리하니까요.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능 잘 보려고 갔는데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을 본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 지금 딱 유일하게 일반고가 되게 유리한 시점이긴 합니다. 어머님들. 자, 수학, 일단 이제 그 고교학점제에서 수학이 어떻게 지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공통과목, 요 두 과목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듣는 과목. 모든 학생이 다 들어야 되는 거고요. 일반 선택도 이 세 과목도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일단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 세 과목이 바로 수능 과목입니다. 요 세 과목이 수능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거는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배우는 요 세 과목만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은 요 세 과목만 보기 때문에 뭐 이건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건 뭐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무조건 그냥 뭐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가는 게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안 들을 수 없는 거죠. 이제 진로 선택인데요. 이 진로 선택이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 학생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해요.
진로 선택부터 이제 니네 마음대로 선택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기하, 미적분투, 경제수학, 인공지능, 뭐 직무수학이 있는데 이게 일반고 학생에서 일반고들이 없어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이 되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근데 자사고가 좀 유리한 거는 자사고 미적분투 안 듣는 학생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1 인원이 그대로 미적분투에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일반고는 여기까지 막 1등급 나오다가 뭐 전교 뭐 지금 300명이면 30등만 하면 되는데 이거 막 갑자기 30명으로 줄어들어 봐요. 그러면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전교 3등 안에. 그러니까 되게 그거에서는 좀 불리하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많이 듣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많이 들으라고 한다고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듣겠어요? 수포자가 얼마나 많아요? 수포자가 많으면 당연히 이걸 듣는 학생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럼 이거 안 들으면 되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애도 안 들으면 되잖아. 그런데 대학교에서 발표를 해요. 경희대학교만 봐도 너 수학 쪽에 있는 원하는 과를 가려면 이거는 들어갖고 와. 핵심 과목 이건 들어갖고 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과에 뭐가 필요한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는 하고 가셔야죠. 이거 들어갖고 와라고 하고 이거 들어갖고 와 하고 이거 들어갖고 와 이거 들어갖고 와라고 하는데 이걸 안 들으면 일단 뭐 성취도가 좋든 안 좋든 이수 과목에서 탈락이에요. 이수 과목에서 탈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교 막 잘하는 애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근데 들었다가 등급 떨어져서 진짜 망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아산의 어떤 모 고등학교는 미적분을 듣지 못하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한테 야 너 이거 듣지 마. 이거 되게 어려워. 너 이거 듣지 마. 이거 되게 어려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디 학교인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고2 때 이걸 선택하는데 고2 때 처음에는 뭐 한 3, 4개 반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갑자기 딱 3학년 딱 되면 실제로 막 반이 하나밖에 안 생성되고 이래버려요. 선생님들이 꼬셔요. 야, 너 이거 미적분 들을 필요 없어. 너 어차피 미적분 들어도 도움 안 돼. 너 어차피 이해 못 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선생님은 이 학생을 위한답시고 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학교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필수 과목이라서 못한 학생들한테도 좀 잔인한 얘기겠지만 못한 학생한테도 들으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애들이 대학을 잘 가겠죠. 못한 학생은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아니 어차피 이걸 듣나 안 듣나 상관없잖아요. 좀 잔인한 얘기인가요? 그냥 어쨌든 상관없으니까 들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듣게 하니까 문제인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연세대학교도 지금 보시면 학생부 종합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 전형도 그 고교 블라인드 이게 교육청에 교육부에서 한 것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수능 최저를 요즘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원래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원래 종합 전형은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과가 최저가 있었고 종합 전형은 원래 최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저가 다 부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고등학교에서 모든 대학교에서 종합 전형도 최저를 막 넣고 있어요. 고교학점제가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교는 다 있을 겁니다. 진짜 다 있을 거예요. 없는 대학교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 전형도 최저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이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이렇게 계속 중요해졌다 해도 이 고등학생들이 자기들 선배들 말 듣고 뭐 수능 안 봐도 된대. 뭐 수능 안 봐도 된대. 이러니까 완전 틀렸는데 지금 입시 제도가 바뀌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이 그렇게 중요해졌다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수능이 뭐 별로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수능은 진짜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순간 정말로 수능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지금 이제 대학의 변화가 원래 수시가 좀 대세였는데 이제는 그 수능도 중요해졌어요. 수능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시랑 이제 정시의 비율은 이제 한 5대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면서 제가 조금 좋은 점 하나는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내신 해보다가 엄마 나 정시로 대학 갈래 이러면서 정시 파이터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시도 아까 뭘 본다고 했죠?
수시를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은 못 할 겁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정시 파이터 하는 학생들이 딱 한 번만 혼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수능 날, 그죠? 그 전까지는 나 정시 파이터야. 그러니까 엄마 나 내신 점수 안 나와도 뭐라고 하지 마. 나 딱 수능 날 한 번만 혼날래. 라고 해서 정시 파이터를 외쳤다가 이제 그게 안 통할 겁니다. 왜냐면 정시 파이터가 없어요, 이제. 정시만 가서는 대학을 못 가거든요. 왜냐면 내신도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아직 서울대밖에 발표는 안 했어요. 왜냐면 원래 제일 처음에 서울대가 발표하고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수능 100%에서 수능 60, 40으로 바꿨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들도 다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수능이 쉬워집니다. 수능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왜 쉬워지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고1부터는 모든 수능을 다 똑같이 봐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험지로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현재 지금은 고등학생들끼리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봐요. 원래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국어에서도 국어 중에 선택 과목이 있고요. 수학에서도 수학 중에 선택 과목이 있어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원래 확률과 통계를 보는 학생이 있고요. 미적분을 보는 학생이 있고요. 기하를 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문제는 똑같고요. 10문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걸로 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다 폐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시험지로 봐요. 그런데 뭘로 보냐? 문과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의 문과 걸로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미적분을 안 보고 그냥 확률과 통계를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던데요 하는데 그 미적분은 지금 현재 배우는 미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미적분이라는 건 예전에 지금 이 위의 교육 과정으로 따지면 뭐 수학 2라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수학에 꼬신 그 미적분이 아니라 다른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거는 어쨌든 간에 수학의 선택 과목이 폐지됐어요. 근데 뭘로 보냐? 문과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한테 엄청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지에서 갑자기 엄청 쉬워진 단원으로 바뀐 거니까요. 두 번째로 탐구 영역을 원래 얘네들은 원래 과학을 보든지 사회를 보든지 선택해서 봤거든요. 이제 다 봐요. 과학과 사회를 다 봐요.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데 뭘로 보냐? 고1 걸로 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랑 사회로 수능을 봐요. 그러니까 좀 웃기죠? 그러니까 고1 걸로 수능을 봐요. 고2, 고3 때 전문적으로 막 수학, 과학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한 학생들이 갑자기 거꾸로 수능은 고1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학생들이 느끼기에. 물론 이제 고1 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뭐 물화생지 그거를 물화생지 1, 2를 막 골라서 봤다면 지금은 물화생지가 아니라 그냥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으로 보는 거예요. 고1 걸로. 그러니까 수능이 엄청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 막 물화생지 원을 보냐 2를 보냐 막 이런 걸로 이제 학생들이 되게 고민했던 게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탐구는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탐구는 수능 공부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수능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아직 물화생지를 고2 때 배웠으니까 고3 때 배웠으니까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탐구를 고1만 딱 끝나면 그때부터 탐구 영역을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고3 거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고1 때부터 고3 거를 많이 공부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를 고3 거에 모의고사를 보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를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 기간이 좀 길어지죠. 예전에는 국어의 화작을 공부하려면 어쨌든 간에 고2 때 배우고 나서 공부해야 되니까 좀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금은 이제 국어는 할 수 있고 딱 수학만 못해요. 수학은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가능해요. 수능 준비가. 왜냐하면 안 배웠으니까요. 물론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선행을 했으면 빨리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신도 챙기면서 수능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모든 과목들이 모든 학생이 다 동일한 시험지로 보기 때문에 수능은 쉬워집니다. 이건 확실해졌어요. 수능은 무조건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수능으로만 안 뽑겠다고 말한 거예요. 수능도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수능도 못 믿고 너
수능 잘 봤으면 너 내신도 어느 정도는 했겠지라고 하면서 내신 성적도 같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으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이제 자연계랑 인문계가 그러니까 나눠지지가 않아요. 자연계랑 인문계가 모두 다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과목이 3개입니다.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대수는요, 2학년 1학기 때 배울 거고요. 미적분원은 2학년 2학기 때 배울 겁니다. 확률과 통계는 학교별로 조금씩은 다른데 지금 현재는 보통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학교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학생들도 좀 있긴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요 3개 과목이 수능 시험범위입니다. 요 수능 시험범위. 그래서 2학년 때까지만 2학년 때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또 수능 공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공부할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죠. 예전에는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수능 공부를 못 했는데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죠. 다 배우고 나서 수능 공부를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수능 공부할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일반 학생들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수생들이 너무 강했죠. 왜냐하면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더 하고 시험 보는 건데. 근데 이제는 재학생들도 수능 공부를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일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 3가지를 보는 걸로 변했고 이 3개가 원래 문과 과목이었어요. 문과 학생들이 원래 수학 수능을 볼 때 요 3과목을 봤었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이름만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수학 1이고요. 이게 원래 수학 2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확률과 통계. 이게 원래 문과생들이 봤던. 그러니까 수원, 수투가 원래 공통 과목이었고 문과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었고요. 이과생들은 미적분이나 또는 기하를 선택했었거든요. 원래. 근데 요거는 딱 문과. 그러니까 문과생들인 또 어떻게 보면 불리해졌죠. 왜냐하면 이과생들은 미적분 1을 배우고 미적분 2를 배워요. 미적분 2가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미적분 2를 공부한 학생이 미적분 1을 풀라고 하면 감사합니다죠. 솔직히 말해서 쉽죠. 근데 문과생들은 미적분 2를 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미적분 1만 보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유리하죠.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3가지가 보고 이거는 근데 아까 이거 2개는 확실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확률과 통계는 2학년 2학기 때 개설될지 3학년 1학기 때 개설될지는 몰라요. 뭐 빠르면 2학년 1학기 때 개설되는 학교도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거고 기하랑 미적분이 이제 중요해요. 이 2과목을 반드시 다 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몇 명이 들어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2과목을 진짜 많이 들어줘야 돼요.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얼마나 많이 들어줄지 그게 이제 어디가 많이 듣는지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수능 수학 등급 컷이거든요. 100점 만점에 1등급이 이제 확통 1등급이 88점, 미적분이 84점.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수학을 훨씬 잘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84점이 1등급 컷이라는 소리는 그만큼 이게 어렵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합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불리해지긴 해요. 문과생들은 수능이 중요해지는데 문과생들은 조금 불리해집니다. 수학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확실히 불리해요. 근데 수학 말고는 다른 거는 문과나 이과나 솔직히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어 다 똑같이 보죠. 영어 어차피 절대평가죠. 수학은 이제 문이과에 따라서 듣는 과목이 틀려지죠. 그 다음에 탐구는 어차피 고1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문이과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수학이 그만큼 또 중요해지겠죠. 아무래도. 제가 수학학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수학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네. 자, 자사고 특목고는 수학이랑 내신이랑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시험 난이도가. 학교 시험 난이도가. 그래서 내신 준비가 수능 준비예요. 거의. 근데 일반 고등학교는 내신과 수능의 차이가 엄청 커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게 내면 학생들이 수학을 다 포기해요. 되게 빨리.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게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아산에서 원래 수학이 되게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가 있었죠. 아산고가 수학이 좀 어려웠어요. 작년 정도까지. 그 왜 어렵게 냈었냐면요. 표준 편차를 낮추려고요. 아산고가 되게 똑똑한 거죠. 그걸 보면. 왜냐면 표준 편차가 뭐냐면 근데 지금 일단 고교학점제부터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일단 표준 편차도 안 들어가요. 표준 편차가 뭐냐면 표준 편차가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한 7, 8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균에서 얼마나 얘네들이 모여 있냐를 따지는 걸 표준 편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낮으면 낮을수록 명문고라고 봐요. 왜냐하면 되게 거기에 촘촘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얘네는 다 잘하는 고등학교구나. 근데 일반 고등학교는 보통 표준 편차가 한 20에서 30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차이가 나면 되게 얘네는 못하는 고등학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산고가 어떤 작전을 썼냐면 시험 문제를 진짜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등이 한 70점밖에 1등이 뭐 70점도 안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밑에 몰려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표준 편차가 좁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디어를 잘 쓴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문제점은 뭐냐? 수학 포기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학을 어차피 공부해도 안 돼. 나 어차피 공부 포기할래.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또 아산고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고교학점제예요. 이제는 고1은. 수학시험 엄청 쉽습니다. 별로 어렵게 안 내요. 어렵게 낼 필요성이 없거든요. 왜 어렵게 내면 안 되냐면 또 원점수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 원점수가 들어가는데 원점수가 70점이에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원점수 들어가고 성취도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성취도가 BC예요.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1등급 나오는 애들은 A 나오면서 원점수가 한 90점 정도 나오게 만들어야지 대학교를 잘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는 쉬워집니다. 내신도 쉬워지고 수능도 쉬워지는 거예요.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교과전형, 그 다음에 종합전형, 그 다음 정시, 수능.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이거는 듣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생각이. 그리고 제 생각도 저의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이거는 딱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어머니들. 입시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전에 되게 기본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게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매우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큰 틀이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큰 틀.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그냥 어머님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